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밀고 가시는 유행어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업들, 수혜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인프라 투자 수혜 산업 관련 종목들입니다. 두산바켓, RFHIC, RF머티리얼즈, LS 일렉트릭까지 4가지 종목이네요. 두산바켓은 건설 쪽, RFHIC와 RF머티리얼즈는 5G 관련 종목,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전력 관련 종목인데요. 이 4가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수혜를 받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수급 쏠림 때문에 거의 감춰져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장 시작과 함께 좀 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광풍이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에 간다라는 NFT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플카 이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한창 열기를 부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쪽으로의 나의 포트폴리오나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이 없으면 굉장히 소외감이 높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의 열기가 한번 또 지나가고 그리고 수급의 쏠림이 정상적으로 또 매기가 흩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연 저점의 지수 상황에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차 물적 인프라 그리고 2차 인적 인프라 중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하원 통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가 여전히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속도로에 다리가 붕괴되고 교각이 붕괴되고 하는 사고들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아니라 노후화가 이러한 사고의 주요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바이든 시절에도 그리고 트럼프 때에도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뎠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보시더라도 어느 부분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적 인프라가 최근 통과된 것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인프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즈 잡 플랜이라고 하는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성 예산은 11월 내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과가 된 이후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 건축, 기계,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수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인프라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5G, 클라우드 이쪽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본다면 탄소 중립,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과 같은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 전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그린 인프라 이 3가지를 어느 방향, 어느 중심에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프라 투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경기 재건, 거기에다가 탄소 중립을 시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규모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고용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까지도 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이 투자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사이클, 천조국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규모 예산의 집행이 이제 시작이 될 터이니 이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법안 수혜 왜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와 관련한 4가지 기업들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집중 분석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은 건설 기계, 농업 조경용 소형 장비를 생산 판매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공사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요.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형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대형 장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하려면 중간중간 보셨을 겁니다. 귀여운 굴착기, 소형 굴삭기 이러한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두산밥켓이 그러한 소형 건설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소형 중장비를 건설하는 게 바로 연결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두산밥켓의 매출과 실적 그리고 매출액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북미 지역이 73%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20%,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7.5% 수준입니다. 매출이 북미 지역에서 72%, 3% 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액 중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산밥켓의 주 매출처가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통과된 인프라 투자가 8년 동안 미 전역의 도로, 교량,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의 개보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통상 건설 현장에 대형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 장비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에 두산밥켓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에 대한 호조세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200만 호의 주택 증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소형 중장비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두산밥켓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밥켓 여전히 실적이 매해, 매분기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성을 보신다면 추세 하단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보자면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의 통신망 구축입니다. 5G, 6G,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서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글로벌 방산 기업에도 이 RFHIC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숫자상,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양산을 마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으로 RFHIC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RF 머트리얼즈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RF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RFHIC로부터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광 트랜시버 패키지 공급,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모듈 공급,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서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히팅 싱크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대차에서 현재 샘플 적용 및 신뢰성 검증이 진행 중이고
LG전자에서는 제품 적용 및 양산 가능성이 검토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RF 머티리얼즈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통신 장비를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결론적인 이유는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의 라디오 방식과 디지털 방식, RF와 DU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유닛과 그리고 라디오 유닛인데 국내는 대부분 라디오 유닛이 포함이 되었는데 해외는 디지털 유닛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내 캐펙스 투자 규모는 SK텔레콤이 약 2조 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버라이즌은 20조 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디지털 유닛 DU 방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버라이즌, 인도의 릴라이언스, 일본의 도코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택 방식이 디지털 유닛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증납을 하거나 이 디지털 유닛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는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력망 쪽으로 에너지 인프라, 대부분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소 생각도 하시는데요. 그러한 필수적인 망을 깔게 된다면 이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변압기, 중계기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의 폭을 넓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LX 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이 70%, 76%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두산바켓과 마찬가지로 내수와 수출을 좀 비교해 본다면 내수는 60%, 수출은 40% 비중,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기대를 해본다면 전력 인프라, 전력망의 현대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가 역시 미국에서 더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고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전력 인프라 개선과 투자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가 조금 강조를 했던 그런 모습들과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압 세율, 고세율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면 관세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 그 속에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한다면 LX 일렉트릭도 그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본다면 전력 부문이 88%, 자동화 부문도 80%, 자회사의 LX 메탈 같은 경우에는 96%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여러 공장이나 사업처들이 중국, 베트남, 일본, 터키, 두바이, 유럽, 미국에 각각 주요 사업장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9,12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수주 잔고가 3,389억 원으로 신규적으로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약 7천억 가량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주가 시작된다면 81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라는 그러한 명성에 걸맞게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주 잔고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도 매출도 7%, 영업이익 23%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23년도는 매출액 3%, 영업이익 8%, 당기순이익을 좀 본다면 21년도 19%, 22년도 32%, 23년도 11%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이 LX 일렉트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먼 나라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국내 기업에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증납 업체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이 높거나
그 기업의 실적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소외되어 있거나 신저가 부분에 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수익을 내는 데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까지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산업의 방향성을 보면서 살펴볼 섹터 작전 리포트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